자, 본격적으로 논증 공부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이 대수를 보시면 이런 것도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대수라는 게 어떤 건지 설명했으니까 읽어보시고 1번부터 들어가면 이제 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쭉 이 순서대로 공부를 해 나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논증이 있으면은 이 부분을 이제 논증하는 건데 앞에 부분도 쭉 하셔야 됩니다. 보통은 지금 열의 한 명은 아주 쉽게 이걸 해요. 열의 한 명은 그다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열의 한 명이라고 하면은 상위 10%. 그러니까 수능으로 치면은 수능 시험을 봤을 때 그 문과로 치면은 2등급, 이과로 치면 3등급, 4등급 이내의 학생들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학생들은 비교적 굉장히 쉽게 같은 초등학교 5학년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밑으로 내려갈수록 상당히 디테일하게 잡아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논중 공부를 열심히 하고도 전혀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설명을 드리는 건데, 우선 이제 잘하는 학생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게 잘한다 못한다를 그 초등학교 5학년, 그 다음에 중학생을 대상으로 했을 때, 그걸 그 경력이 오래된 선생님이라고 하더라도 그 뭐가 지금 아이가 정확히 부족한지 점수에 의해서가 아니라 과정 중에서 지금 이 아이가 고쳐야 될 게 정확히 뭔지를 알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되게 쉽지 않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거 처음에 가르칠 때는 한 6개월 정도 그 아이가 이 논증을 다 암기하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굉장히 잘하는 학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알아내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강의를 찍는 거니까 설명을 끝까지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거든요. 자, 우선 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 논증은 저 같은 경우는 반드시 대부분은 아닌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뭐뭇을 이용해 이것을 설명해라 그렇게 나왔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빈칸을 메꿔서 아이가 이해를 하면 돼요. 그죠? 자, 못 메꾸면은 뭔가 여기에 대해서 눈뜬 장님이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이 어디서 안 됐는지를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잘하는 학생 같은 경우 이것도 가리고 한번 먼저 생각해 보게 한 후, 조심할 거는 그 아이가 이걸 맞췄더라도 반드시 이 해설을 보게 하십시오. 잘하는 경우도. 근데 대부분은 이제 여기 메꾸기도 되게 힘들 거예요. 열의 9명은. 그래서 메꾸기 하시고, 그렇게 공부가 끝났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연결 논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그것에 대해서만 이제 칠판에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 논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만 칠판에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이걸 가리고 해보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 교재가 그 연결 논증 역질문하고 또 나오거든요. 그걸 가지고 그 교재를 이용해서 해봐도 됩니다. 자, 그래서 연결 논증을 하는 방법을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은 그 연결 논증을 제가 직접 한번 해볼게요. 직접 몇 개를 해보겠습니다. 해본 다음에 수학 개념 공부법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 논증을 한 다음에 두 번째는 논증이란 게 정확히 무엇인지를 설명드릴 거예요. 논증이란 무엇이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논증을 이제 아이가 했어요. 현상적으로는 되게 똑같은데 이게 그냥 암기해서 하는 학생들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 잡아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헛수고를 해요. 그래서 이 논증을 아이들을 방법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자, 네 번째는 뭘 설명드릴 거냐면 이 논증 공부가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왜 효과적일 수밖에 없는지를 제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설명하는데
일단 논증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이게 지금 전부 다 수학어죠. 그래서 수학 개념 공부법은 첫 번째가 뭐냐면 수학어와 과생법을 구분해서 암기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뭐 수학은 암기가 아니다라는 그 헛소리는 하는 사람들 얘기는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헛소리 듣지 말고 그냥 본인이 공부한 거라면 생각해 보세요. 37 곱하기 54는 무슨 뜻입니까? 37을 몇 번 더해야 되죠? 54번 더해야 되죠? 그죠? 그런데 구구단을 암기하니까 우리가 빠르게 할 수 있잖아요. 이거 37을 54개 더해보세요.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이것뿐만 아니죠. 구구단을 암기해야 4, 7, 28 이렇게 암기하잖아요. 4, 3, 12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구구단 암기했으면서 암기할 게 없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인식이 안 되면 모순적인 얘기를 하고도 자기가 떼어닫지 못해요. 수학 공부는 그걸 좀 바로 잡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기를 해야 되는데 반드시 수학어하고 과생법을 구분해서 암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활용법을 익혀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특히 과생법은 논증을 해야 됩니다. 논증을 해라. 이게 이제 수학 개념을 공부하는 처음부터 끝까지의 방법이에요. 그럼 이제 활용법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활용법이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문자, 숫자 움직이기. 자, 그 다음에 거꾸로 생각하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같은 것 대입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한번 직접 논증을 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눈뜬장님 벗어나기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자, 이걸 줬어요. 이걸 주고 이것도 배웠죠. 지금 금지된 질문에서 대부분 이것들은 지금 연습이 됐기 때문에 이게 연습이 된 상태에서 만약에 세 개의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를 들어서 로그 2의 32가 얼마냐 이런 질문을 해보고요. 자, 두 번째는 로그 1의 5가 얼마냐 이런 질문을 해보고, 세 번째는 a 로그 a의 b가 얼마냐 뭐 이런 질문들을 해봐요. 해보면 한 10명 중에 1명, 상위 10% 정도는 요거를 답을 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기준으로 해요. 9명은 답을 못해요. 근데 이 공식을 보고 답을 이 정도 생각은 할 수 있는 애를 만들자는 겁니다. 이 교육이 왜 되게 특별한 교육이냐면 고등학교 3학년이나 재수생들도 이걸 구하라 그러면 없다, 이거 B다 라고 대답하는 학생이 야, 이거하고 연결해서 얘를 설명해봐. 그럼 설명 못하는 학생들이 한 70%는 돼요. 고3인데도. 그러니까 이 훈련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대로 안 하면 훈련이 안 되는 것들입니다. 자, 20명 중에 1명은 이것도 대답을 하더라고요. 20명 초5를 기준으로 해서 한 상위 5%, 20명 중에서 1명은 이것도 대답을 합니다. 자, 어떻게 대답하냐면은 이거 B라고 대답하겠죠? 왜냐면 이거예요. 같은 것 대입. 자, 여기 X가 있고 3단문법이죠. 이거하고 이거 같고 이것과 이것이 같으니까 결국 이 X가 로그 A의 B니까 대입을 해서 이 식을 다시 쓰면 A 로그 A의 B는 B하고 나오죠. 그죠? 근데 이제 어떤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은 이거 하나 설명할 때도 5분이 걸릴 수도 있고 10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10분 동안 겨우 설명한 다음에 나중에 물어보면 또 모를 수도 있습니다. 같은 것 대입이라는 게 누군가는 그냥 쉽게 되는데 누군가는 훈련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로그 1의 5를 만약에 구하라 그러면 이거 10명 중에 1명은 답변을 합니다. 9명은 답변을 못해요. 자, 문자 숫자 움직이기가 일단 들어가야 돼요. 여기가 1이고 A가 1이고
b가 5고, 자, 1이고 5고 이렇게 돼서 1의 x승은 5인데 1의 x승은 1을 x개 곱한 거죠. 1을 x개 곱한 거니까 1 곱하기 1 곱하기 아무리 곱해도 1이니까 x는 없어요. 이렇게 답합니다. 9명은 답을 못해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이것과는 다른 개별적으로 뭐 로그에서 1일 수는 없어 뭐 이렇게 외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수학을 효율적으로 잘하는 방법은 그것이 그것이다. 이렇게 연결해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할 게 없어요. 하다 가지고 10개, 100개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하나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수학 공부는 할 필요도 없고. 자, 로그의 32도 그러니까 여기 들어간 건 뭐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기 들어간 게 문자 숫자 움직였죠. A가 1이고 B가 5로 움직였죠. 그 다음에 이걸 보고 이쪽으로 갈 수 있는 학생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못 가는 경우 있어요. 이쪽에서 이쪽으로는 가는데 이쪽에서 이쪽으로 못 간단 말이야. 거꾸로 생각하는 걸 못하면 이걸 답을 못합니다. 2의 32도 여기 2의 30이면 2의 x 이퀄 32가 되는 x값을 구하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 물음과 똑같으니까 2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곱해보고 5구나 라고 답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활용인데 지금 이제 잘 못하는 학생들, 잘하는 학생들은 지금 이 얘기가 필요 없는데 못하는 학생들은 지금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이쪽으로 넘어가고 이쪽으로 넘어가고 연습을 시키십시오. 손가락으로 이렇게 여기를 짚고 x는 로그 a의 b 해서 일로 넘어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손가락으로 짚어서 이쪽에서 이쪽 넘어가는 것도 a의 x승은 b 이렇게. 그러니까 뭐 x 플러스 y는 로그 a 플러스 b의 c 플러스 d다 이러면은 이게 일단 10%는 잘합니다. 이거 그냥 해요. 근데 이제 대부분 9명은 못하는데 그 위치 관계로 잘 모르고 그냥 외워요. 이걸 개별적으로 어떤 관계성을 생각하는 게 수학은 가장 중요한데 관계성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거 넘어갈 때 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이 부분, 이 문자 숫자 움직이기나 이제 거꾸로 생각이나 이런 거 잘 안 되는 경우는 반드시 짚어서 그죠? 이게 지금 손가락으로 짚어서 이것은 이거니까 여기서도 이것은 이거다 라고 바꿀 수 있게 해야 되고요. 이건 지금 이제 기본적인 그 생각이 자, 기본적인 생각이 자, 이런 겁니다. 이것도 그렇고요. 이건 거듭제곱이죠. 거듭제곱은 우리가 로그 형태로 바꿀 수 있고 로그 형태가 나오면 거듭제곱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거꾸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곱하기 형태는 분수로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분수 형태는 곱하기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을 가져야 돼요. 이걸 보면서 그게 안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거를 볼 수 있게 눈동자님이 벗어나게끔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그 상위권 같은 경우에 돼요. 이게 되는데 그 학생들한테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여기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계속 좀 시간을 끌었는데 직접 한번 논증을 몇 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교재에다 있는 겁니다. a 곱하기 b 플러스 a 곱하기 c는 a 곱하기 b 플러스 c. 자, 이걸 논증한다. 그러면 일단 i가 안 보고 이걸 쓰게 하십시오. 자, 우리 교재에는 빈칸 메꾸기였죠. 논증은 빈칸 메꾸기 하면 안 됩니다. 완전 백지 상태에서 칠판에 나와서 자꾸 근데 이 카메라 샤워 받을수록 훨씬 논리적으로 얘기를 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단 쓰게 하세요. 이걸 외워서 써야 됩니다. 이 과생법은 외워야 되기 때문에 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내가 논증을 할 건데 논증할 수 있는 근거 저희 교재에 보면 뭐뭇에 의해서 뭐를 설명하라라고 대부분 돼 있거든요. 이게 없는 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있는 경우는 근거를 씁니다. 근거가 뭐냐 그러면 뭐 근거를 어느 거를 드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여기서는 이 근거를 이건 이거밖에 없어요. 이 근거를 쓰겠죠. 그러니까 a 곱하기 b는 뭐 블라블라블라
이거 쓰면 됩니다. 쓰게 하세요. 다시 한번 이걸 쓰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논증을 하게 하면 돼요. 논증을 하게 하는데, 자, a 곱하기 b 플러스 a 곱하기 c는 말을 하게 하셔야 돼요. 말을 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교재에는 한글로 다 써져 있는데 거기 한글로 써 있는 거는 전부 다 여기 칠판에 쓸 필요는 없어요. 전부 다 말로 바꿉니다. 칠판에는 되도록이면 한글은 쓰지 마라. 그러면 equal a 곱하기 b는 a를 b에 더한 거니까 a 플러스 점점점 a 요게 이렇게 바뀐 거고, 그 다음에 요 플러스 부분이 똑같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a 곱하기 c는 a 플러스에서 a가 여기 c개, 그 다음에 여기는 아까 b개 이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이거 전체는 그럼 몇 개냐고 물어봐요. 그럼 b 곱하기 c라고 해도 되고, 잘 못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러면 만약에 3개에다가 4개를 더하면 몇 개니? 그러면 7개라고 하게 하지 마시고 3과 4로 나타내봐 이렇게 해서 3 플러스 4개, 그럼 이게 몇 개니? 그래서 b 플러스 c개를 가르쳐 주지 마시고 생각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못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b 플러스 c라고 답할 수 있는 학생이 제가 보기에는 10명에 2명밖에 안 돼요. 8명은 분명히 답을 못합니다. 그랬을 때 그냥 b 플러스 c개잖아 이렇게 가르쳐 주지 마시고 숫자로 바꿔서 뭐 a를 3개 더하고 a를 4개를 더했을 때 이게 3개고 4개면 이게 도대체 몇 개겠어? 그럼 i는 7개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 위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7개라고 답하면은 그것도 잘했다고 하시고 맞는데 3과 4로 표현해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몇 개지? 3과 4로 표현해봐. 그러면 i가 3 플러스 4개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b개 c개면은 그럼 여기 몇 개일까? 물어보면 이제 bc개라고 했던 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럼 b 플러스 c개라고 답변할 수 있는 학생이 그래도 이쯤에서 끝나는 학생이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한 10명에서 한 7명은 그렇게 돼요. 예,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3명은 그것도 힘들어요. 제가 해보면. 자, 그럼 이게 a가 이제 b 플러스 c개니까 a를 b 플러스 c개 더했으니까 a 곱하기 b 플러스 c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치십시다. 그럼 다시 한번 써요. 그러므로라고 써도 되고 점 3개를 찍어도 되고, a 곱하기 b 플러스 a 곱하기 c는 되도록이면 손가락으로 짚게 하십시오. a 곱하기 b 플러스 a 곱하기 c는 할 때 i가 손가락을 여기 가리키게, 이거는 이거다. a 곱하기 b 플러스 c입니다. 이렇게 답변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에 과생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 초반에는 반드시 이걸 물으셔야 되는데, 왜냐면 암기하는 학생들을 부모님들이나 경력이 꽤 있는 선생님들도 그 잡아내기가 힘들어요. 자, 이렇게 썼으면 수학에서는 암기한 학생들은 이 표현된 부분, 눈으로 나타낸 부분은 잘 쓰는데, 수학은 사실은 이 나타나지 않은 부분이 더 중요하거든요. 나타나지 않은 부분을 설명하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설명하라고 하냐면, 자, 여기 근거가, 네가 근거를 이걸 들었는데, 이 근거를 들었는데 이 근거가 어디에서 쓰였어? 라고 가리키게 하십시오. 그럼 그 부분이 바로 안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렇게 바뀌었죠. 이게 이렇게 바뀌었죠. 근데 이렇게 바뀌는 근거는 뭐예요? 바로 여기죠. 이거 여기서죠. 그리고 이게 이렇게 바뀐 것도, 그러니까 아이가 요게 손가락으로 요게 바뀐 게 요것에 의해서 a 곱하기 c니까 a를 c게 더한 겁니다 라고 설명하게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냥 과정을 외울 수 있어요. 왜 외울 수 있냐면 i는, 자, 애플이 뭐예요? 사과죠.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외우잖아요. 근거에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공부 잘했다고 영어 같은 경우는 하거든요. 근데 수학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있으면 과정을 그냥 다 보고 외우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학생들은 그걸 반드시 잡아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학 공부를 포기시키는 게 좋아요. 수학 안 하고도 잘 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수학을 해가지고 오히려 아이를 이상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어디서 쓰였죠? 이 근거가 어디서 쓰였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안 보이죠? 여기로 넘어갈 때 쓰인 겁니다. 그죠? 문자 숫자 움직였잖아요. a를 거꾸로 생각한 거죠. a를 b개 더하면 a 곱하기 b인데 a를 b 플러스 c개 더하면 뭐가 되겠어요? a 곱하기 b 플러스 c다. 그죠? 그러니까 a를 b 플러스 c개 더했으니까 a 곱하기 b 플러스 c다.
이런 식으로 다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근거에 의해서 생각할 수 있는 아이를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하려면 지금 입시 과정하고는 저는 지금 현재 교육에서 교과 과정에서 교과서 순서, 그다음 교과서의 설명 방식 이거 다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교과서가 괜찮은데라고 하시는 분은 이 논증 공부는 하시면 안 돼요. 괜히 흉내만 낼 수 있습니다. 순서도 이상하고 설명도 이상하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는 게 사실은 대중적으로는 그래도 별 문제가 없다. 진실을 알면 뭐 더 화를 낸다, 사람들은.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처럼 뭣도 모르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만든 거는. 자, 근데 이제 이게 훨씬 좋아요. 이 논증 방법이 훨씬 좋으니까 그러려면 이 관점 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안 썼는데 굉장히 중요한 관점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자, 수학은 일반적으로 정답이 있는 학문, 다른 학문, 인문학하고는 다르게 정답이 있는 학문 뭐 이렇게 배우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답이 있는 학문인데라고 생각하시면은 지금 입시 수학을 하시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공부는 하시면 안 돼요. 효과가 없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하시면. 그럼 어떻게 관점을 전환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뭐냐면 수학은 모양은 다르지만, 그러니까 표현, 모양은 다르지만 사실은 같은 것을 찾는 게임이다. 같은 건 찾는 게임이다. 이거 좀 외워두십시오. 이거 아이들 논증할 때는 이거 A4 용지에 써가지고 옆에다 붙여놓으십시오. 요 두 가지 제가 관점 전환을 말씀드릴 테니까. 저는 우리나라 수학 교육이 이렇게 좀 바뀌었습니다. 이 두 가지, 정답 찾기가 아니라 이 두 가지로 관점을 좀 전환시켰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관점을 전환시키면 현재 교육 과정이 진짜 수학을 무시하고 문제를 낼 수가 없어요. 개념을 무시하고 문제를 낼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수학도 현재의 방법보다는 훨씬 더 잘하는 아이가 됩니다. 자, 이거를 제가 예를 들면, 자, 보십시오. 이것과 이것은 모양은 다르죠. 근데 사실은 같죠. 이것과 이것은 어때요? 모양은 다르지만 사실은 같죠. 그죠? 플러스는 모양도 같고 사실도 같고. 그 다음에 이것과 이것은 뭐예요? 생긴 모양 보십시오. 분명히 다르게 생겼죠? 하지만 같다라는 거예요. 그 게임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같은 것에 대한 이 표현이 점점점 늘어나서 수학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게 재밌어져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요.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3 곱하기 2는 얼마죠? 6이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자, 곱해서 6이 되는 자연수가 뭐가 있을까? 1 곱하기 6, 또 2 곱하기 3이 있겠죠? 이렇게 났을 때 우리가 1하고 6하고 2하고 3을 뭐라고 합니까? 6의 약수라고 해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게 더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루트를 배우면 루트 36이라고도 할 수 있고 루트 6의 제곱이라고도 할 수 있고 마이너스 루트 6의 제곱이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모양은 다르지만 사실은 같죠. 로그를 배운다면 로그 2의 64도 6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로그 A의 육승도 6을 나타내는 거죠. 분수를 배웠다면 2분의 12, 그죠? 3분의 18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모양이 다르지만 6이라는 모양 하나를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모양이 나와요. 그리고 당연히 지금 배웠던 3을 2번 더한다든가 2를 3번 더한다든가 이런 것도 6에 대해서 모양은 다르지만 사실은 같은 것을 찾는 게임이고 보시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 표현들이 더 늘어난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점을 전환하시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수학은 정답 찾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관점을 전환시켰을 때 정답도 훨씬 더 잘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뭐냐? 정답 찾기가 아니라 정답 또는 이걸 결론이라고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 그죠? 지식이라고 보시죠. 내가 알고 있는 거, 아는 것. 그 다음에 또는 정답. 이것이 나온 근거와 조건을 찾고 그것을 연역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수학입니다. 로그는 무조건 그 미수가 1이 되면 안 돼.
그럼 그 근거가 뭐야? 과생법은 그걸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수학어는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냥 금지된 질문에서 얘기했지만은 긴 것을 짧게, 그다음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할 수 있게. 그게 이제 수학어를 쓰는 목적이었고, 과생법 같은 경우는 내가 알고 있는 이걸 알아? 그럼 근거가 뭐야? 근거는 이거야. 내가 곱하기를 이렇게 정의해서 그래. 그 근거에 의해서 A 곱하기 B와 A 곱하기 C, 플러스 A 곱하기 C는 모양은 다르지만 사실은 A 곱하기 B 플러스와 같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걸 만드는 게 제가 말하는 수학 교육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증명을 했죠. 뭐 대부분 중요한 얘기는 다 한 것 같은데, 자, 논증을 한 번 더 해보죠. 뭐 다 똑같은 얘기니까 이건 지우면 안 돼요. 여기 두 개.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자, 논증을 한 번 더 해보죠. 이걸 뭐 제대로 공부했으면은 사실은 이것하고 이것이 굉장히 비슷하다. 같은 것을 여러 개 곱한 것을 짧게 나타낸다. 같은 것을 여러 개 더한 것을 짧게 나타낸다. 그 다음에 곱하기에 대한 역연산이 분수다. 이것에 대한 역연산이 로그다. 그럼 이제 로그의 덧셈이라든가 분수의 덧셈이 아주 똑같이 증명된다라는 것을 일관성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공통의 속성 일관성을 찾으면 공부할 게 훨씬 줄어드는 거예요. 그게 그거니까. 근데 그게 막 각각으로 보이면 공부를 아무리 해도 시험 문제 나온 건 또 각각으로 보여서 공부를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각을 틔워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논증을 하나 더 해보죠. 어떤 걸 해볼까요? 이걸 해볼까요? 예. A분의 B 플러스 A분의 C는 A분의 B 플러스 C 쓰게 하겠죠? 그 다음에 이거를 X라고 놓고 이거를 Y라고 놓고 근거를 써야죠. 근거는 이제 AX는 B일 때 X는 A분의 B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조금 아까 했던 A 곱하기 B 플러스 A 곱하기 C는 A 곱하기 B 플러스 C를 써도 되고 이걸 사용해도 되고 아니면 이걸 사용해도 돼요. 이걸 근거로 사용해도 됩니다. 그럼 이제 풀이가 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근거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재에서는 그 두 가지를 다 한번 해봐라라고 하니까 참고하시고, 여기서는 이걸로 해보겠습니다. 조금 아까 배웠던 거니까. 자, 그러면 이거를 이 분수는 곱하기로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AX는 B. 이거 잘 안 듣는 학생들은 손가락으로 이렇게 짚게 하세요. AX는 B. 여기도 AX는 B. 이거 AY는 C. 이렇게. AY는 C고, 이거 두 개 더한 것은 이거 두 개 더한 거 같죠? 근거는 뭐 공리예요. 공리가 수학하는 거 설명했죠. 그래서 AX 플러스 AY는 B 플러스 C라고 적겠죠. 그 다음에 A의 X 플러스 Y는 B 플러스 C고요. X 플러스 Y는 A분의 B 플러스 C다. 그러므로 공식 한번 더 쓰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XY에다가 대입을 하면 A분의 B 플러스 A분의 C는 A분의 B 플러스 C다. 이렇게 적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 놓고 만약에 외운 조짐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냐면은 여기 문자를 바꾸시면 돼요. PQ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CD 이렇게 바꿔 보시면은 또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외운 거니까 그렇게 하면 절대로 그거 그냥 넘어가게 하지 마십시오. 수학은 그런 식의 외움은 아무 소용이 없다. 자, 그리고 나서 또 뭐 물어보셔야 됩니까? 자, 안 보이는 부분을 설명하십시오. 말로, 한국말로. 자, 근거가 어디 쓰였어? 여기서 1로 넘어가는 데서 뭐가 쓰인 겁니까? 이게 쓰였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쓰였냐 구체적으로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냥 이것도 또 근거도 외워버리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가면 저는 수학을 진짜 아무나 할 필요가 있나. 그 아이들마다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진짜 뭐 쓸데없이 중학교, 고등학교 6년 보낸 학생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안타까워요. 그 좋은 시절에 차라리 놀게 하는 게 나은데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시간은 시간대로 들리고 돈은 돈대로 들면서 성적도 안 나오고 남는 것도 없고. 예. 잘하는 학생 잘합니다만. 자, 이것도 이제
여기서 이렇게 넘어간 거죠. 이쪽으로 넘어갔을 때 근거가 뭐야? 이거죠. 구체로 설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리로 넘어가는 건 공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넘어간 건 어떻게 넘어갔어요? B 플러스는 B 플러스 그대로 받고 그 다음에 이거 이용한 거죠? 이거 B 대신에 X, C 대신에 Y 집어넣어가지고 예, 여기서 이리로 넘어가는 거는 요 아까 설명했던 과생법을 이용한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넘어간 건 어떤 거 쓴 거예요? 이걸 쓴 거죠. 문자 숫자 움직였죠? 요 A 대신에 A 플러스 A 대신 A고 X 대신에는 X 플러스 Y가 들어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 B 대신에는 뭐가 들어간 거예요? B 플러스 C가 들어간 거죠. 교재에 보면 좀 더 이런 것들을 훈련하도록 뭐 대신 뭐 대입하라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넘어갈 때도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손가락으로 짚어서 아니면 연필로 크게 동그라미를 쳐서 이거는 이거분의 이거 여기서도 이거는 이거분의 이거 이렇게 하십시오. 요 훈련이 필요한 게 10명 중에 9명이에요. 한 명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원래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반드시 훈련을 그렇게 시키시고 자 이렇게 논증 훈련을 하면 보다시피 뭐가 됐습니까? 제가 얘기한 활용법이 다 됐죠? 자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건 뭐가 됐습니까? 거꾸로 갔죠? 분수가 곱하기로 그죠? 분수가 곱하기로 거꾸로 갔죠? 그 다음에 문자 숫자 움직였죠? A분의 B가 A분의 C로 움직였잖아요. 그 다음에 X가 Y로 움직였고 그러니까 두 개가 다 된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일로 넘어가는 건 어떻게 한 거예요? 이거 쓴 건데 X 대신에 X 플러스 Y B 대신에 B 플러스 C가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뭐 쓰인 겁니까? 문자 숫자 움직이는 게 쓰인 거죠. 그거 시각이 안 트이면 절대로 수학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시각 트이는 거는 초등학교 빠르면 4학년, 적어도 5학년부터는 가능해요. 이 형식 조작기가 오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안 되는 학생들은 부모님이 반드시 1대1로 하나하나 체크를 해주셔야 아이 시각이 확 변합니다. 그게 그 아이한테는 최선이에요. 그 다음에 같은 것 대입은 어떻게 했습니까? X를 처음에 이거하고 이거 같으니까 X 대신 뭐 집어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넣을 수 있죠. Y 대신에는 A분의 이것도 쓰인 겁니다. 다시 한번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활용법들을 좀 기억을 아이가 하게 하시고 잘하는 학생은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해요. 하는데 못하는 학생들은 그냥 뭣도 모르고 부분 암기할 수 있고 문제풀이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하여튼 슬픈 일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어디까지 했죠? 이제 논증의 방법까지 한 거고요. 그럼 논증이란 무엇이냐? 이것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논증이란 무엇이냐면 자, 수학 개념 공부 방법이 이렇다라는 건 이제 조금 이해를 하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과생법은 논증하라 라고 돼 있는데 논증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이 눈뜬장님 이런 거, 그 다음에 여기서 뭐 과생법도 하나 했습니다. A 곱하기 B 플러스 A 곱하기 C는 A 곱하기 B 플러스 C인데, 이건 이제 암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들에 대해서 거꾸로, 여기서 일로 갈 수 있어야겠죠? 거꾸로 보는 거는. 그리고 여기 A가 막 다른 걸로 막 변할 수 있어요. 문자 숫자 움직일 수 있고, 그 다음에 같은 것도 대입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논증이라는 게 무엇냐라고 하면 자 결론을 내겠습니다. 수학어하고 가생법은 암기한 다음에 활용을 해야 되죠. 근데 활용법 중에서 너무너무 중요하고 자주 쓰여서 결과를 외우는 것 그게 과생법입니다. 알겠어요? 활용법 중에서 활용은 우리가 뭐를 활용합니까? 수학어와 과생법을 활용해요. 그 활용을 해서 이제 뭐 기본적인 문제도 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활용법 중에서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자주 나와서 결과를 외워서 과정을 생략해서 문제를 푸는 게 과생법이고요. 그죠? 그럼 논증이라는 건 뭐냐? 논증이라는 건 일종의 활용이에요. 자, 이게 과생법이고 이걸 논증했죠. 이 논증은 근거를 들었죠. 근거를 두 개를 들었습니다. 이 두 개를 뭐 한 거예요? 활용해서
이 둘은 모양은 다르지만 사실은 같다라는 것을 밝혀낸 겁니다. 그래서 근거를 반드시 들고 설명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논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논증의 효과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거고, 마지막으로는 자, 수학은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표현은 다르지만 또는 모양은 다르지만 사실은 같은 것 찾는 게임이라고 그랬죠. 근데 같은 것을 찾을 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사실은 같은 것 찾을 때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요. 자, 뭐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지금 이거하고 이거하고 어떻죠? 같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하고 모양은 다른데 사실은 같아요. 등호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하고 이거는 또는 이거하고 이거 이런 부분은 이거하고 이거는 사실은 같은 거예요.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표현입니다. 여길 만족하는 x나 여길 만족하는 x나 같아요. a 똑같은 거고 b 똑같은 겁니다. a가 0만 아니면 똑같은 표현이에요. 이거 두 개가. 이거 두 개도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풀어라 그러면은 똑같은 표현 중에 내가 아는 걸로 고쳐서 풀 수 있는 거예요. 이것과 이것이 똑같은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등호하고는 다르게 이거 이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는 학생들 있거든요. 그럼 뭐 이렇게 쓰면은 그냥 AX와 B가 같고 B가 X와 같다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럼 틀린 거거든요. B하고 X는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나갈 때 보통 저는 화살표로 표시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이 같지만 등호 표시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고 등호 표시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구분하면서 모양은 다르지만 사실은 같은 것 찾는 게임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어서는 이 논증의 효과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